자, 우리는 그리스 그리고 헬레니즘에 이어서 유럽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로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마는요, 바로 여기.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죠. 지금의 이탈리아가 있는 그 반도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정치의 모습도 바뀌죠.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변화하고요. 나중에 공화정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바로 제정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죠.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마 초기에 공화정은요, 왕이나 황제가 없이 그래서 함께 공짜라고 했죠. 그래서 함께 정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명의 집정관이 정치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원, 이 나라 일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민회에서 회의를 거치는 이렇게 세 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사실 로마 초기의 공화정에서는 바로 원로원의 힘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원로원에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민들이 점점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거죠. 나도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럼 나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도 달라 라고 하면서요, 그동안 있으나 마나 했던 이 민회를 없애고 바로 평민들로 구성된 평민회를 다시 만들죠. 그리고 그 평민회의 대표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 바로 호민관을 뽑는 거죠. 당연히 평민 출신에서 뽑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바로 평민의 호민관이 생겨나면서 평민들의 권한이 점점 강해지고 평민들의 정치 참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로마 공화정은요, 점점 평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영토도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탈리아 반도, 바로 이 반도를 다 통일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목표는 지중해 세계예요. 그런데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바로 여기 있는 카르타고. 그래서 로마는 이 카르타고와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그래서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거를 막아내면서 이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결국 로마가 점점 더 지중해 세계로 정복을 해 나가면서 지중해 일대를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인데요. 마치 이 지중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로마 땅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로마의 영토가 커졌다. 그래서 지중해가 로마의 안에 있는 호수가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포에니 전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영토가 넓어지는 로마,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좋은 일이었을까? 일단 귀족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복을 통해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정복지에서 잡아온 노예를 시켜서 농사를 지으면서 결국 더더욱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평민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니 땅이 엉망이 되다가 그 다음에 로마를 위해 열심히 전투에 참여했지만 보상도 없었다. 그리고 그 점령한 로마가 정복한 땅에서 값싼 곡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짓는 농민들, 이런 평민들은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스스로 자기 땅을 경영하는 농민들, 이들은 로마에서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포에니 전쟁 이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자영농의 몰락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공화정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바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작하죠. 이 개혁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자영농들을 도와주자. 그럼 그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귀족들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뺏어서 나눠주자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가 곡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배급하자, 나눠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로마를, 공화정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이 그라쿠스 형제들은 호민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평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개혁, 누구의 반발이 있을까요? 그쵸? 바로 귀족들의 반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나눠줍시다, 이게 농지법이고, 곡물을 나눠줍시다, 이게 곡물법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면서 그라쿠스의 형제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더더욱 혼란스러워지죠. 막 노예들의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이 시기 굉장히 혼란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죠. 사실 카이사르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군인이 아니라 요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로마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로마 정부를 자기가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공화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카이사르의 행동이요, 공화정을 위협하는 거다. 뭔가 저 사람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그의 동료들이요, 결국 카이사르를 암살하면서 카이사르는 세상을 떠납니다. 공화정을 지키려던 귀족들에게 암살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로마를 지배하게 된 옥타비아누스는요, 역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혼란을 수습하는데 이런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제 귀족들은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모인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러한 칭호를 줘요. 당신은 존엄한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고 그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로마의 황제로 등극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는 더 이상 공화정이 아니죠. 바로 공화정은 끝나고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제정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원전 27년, 이제 거의 예수가 태어날랑 말락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정이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로마는 더욱더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제국, 바로 로마의 최대 영역이 요때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 유럽에 걸친 대제국, 그리고 훌륭한 5명의 황제가 연달아 나오면서 이 시대 굉장히 번영을 하게 돼요. 200년간. 그래서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 없이 너무나도 즐겁게 살았지만 오현제 시대가 끝나면서 로마 제국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황제가 더 이상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배하지 못하고요. 거기다가 군대가 자꾸 정치에 끼어들어서 황제가 계속 교체되는 그런 혼란이 벌어지죠. 게다가 밖에서요, 여기 게르마니아, 바로 이곳에서 게르만족이 자꾸 로마 국경을 넘어서 공격하고요. 이쪽에서는 사산왕조 페르시아, 얘네가 또 이쪽으로 로마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안팎에서 위기가 많은데 이런 로마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흥을 꿈꿨던, 다시 흥하자라고 했던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개선문을 만든 사람으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수도 로마를 떠나서 새 수도를 세우자. 그럼 그 새 수도는 어디로 하느냐? 바로 여기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요, 바로 비잔티움을 로마의 새로운 수도로 하게 되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누스의 폴리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로마의 새로운 수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콘스탄티누스의 그 부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는 더 이상 큰 하나의 나라를 혼자 다스리지는 못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2개의 나라로 갈라서기로 합니다. 바로 여기 동서로마의 경계가 보이죠? 그래서 이쪽은 서로마, 그리고 이쪽은 동쪽에 있는 동로마, 다른 말로는 수도가 비잔티움으로 옮겼었잖아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를 수도로 하는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로마를 수도로 하는 서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둘은 이제 각자 다른 운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먼저 멸망하는 나라는 서로마입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아까부터 봐서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게르만족이 침략해서 결국은 분리된 지 얼마 못 가 멸망하게 되고요. 하지만 동로마는 굉장히 오래 버티죠. 그래서 그 이후 1000년 이상 더 지속되어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서로마에서 이제 서유럽, 그리고 동로마 쪽에서 동유럽이 나오게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역사를 이렇게 점점 부풀어 가다가 결국은 분리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마의 문화 알아볼게요.